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침묵의 기술. 혹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고 결국 지친 마음만 남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말싸움은 더 피곤해집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따지고 싸우기엔 체력도 마음도 버거워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말다툼에 휘말려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는데 어떤 분은 침묵 하나로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품위까지 지켜냅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침묵을 쓰느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당신 맘대로 해. 책임 회피형 침묵. 어느 날 부부가 저녁 메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요. 남편은 삼겹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삼겹살은 어제 먹었잖아요.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데요?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맘대로 하라니까요. 결국 남편은 어떤 메뉴를 골라도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작은 대화 속에 숨겨진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와츠라윅은 이중 구속 이론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맘대로 해라는 말은 겉으로는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무력감을 주고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패턴이 반복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당신 맘대로 해라는 말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책임은 결국 관계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심을 숨긴 침묵은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벽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솔직한 한마디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용기가 관계를 지킵니다. 2장. 아무 말 없이 문쾅 폭력적 침묵. 한 여성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로 싸운 것도 아닌데 마음은 더 깊이 상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스토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돌담을 쌓듯 상대방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맨 박사는 40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한 끝에 스토널링이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행동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침묵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갈등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 상대방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폭력적 침묵은 말로 하는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없고 대화의 여지도 없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벽만 남을 뿐입니다.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그 침묵이 상대를 가두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러우나 돌을 뚫는다. 부드러움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돌처럼 단단하게 막아버리는 침묵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화가 나도 말하기 힘들어도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말하기 힘드니까 잠시 시간을 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3장. 알아서 하세요. 냉소적 침묵. 동네 모임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뭘 알겠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화에서 전달되는 감정의 38%는 목소리 톤에서 55%는 표정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은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억양과 시선 회피가 더해지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냉소입니다. 냉소적 침묵은 상대방을 작게 만듭니다. 도움을 청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어리석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이 위에서 다른 쪽을 내려다보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끝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지만 마음까지 숨기는 것은 교만이다. 냉소는 침묵의 탈을 쓴 공격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냉소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따뜻하게 한마디 건넵니다.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냉소는 순간의 우월감을 주지만 결국 외로움만 남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침묵은 관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차단하고 냉소로 무시하는 침묵은 결국 나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힘있는 침묵은 무엇일까요?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침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침묵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4장. 듣고 있습니다. 경청형 침묵. 한 남성이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아이 문제, 집안일까지. 남성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구나. 아내는 한참을 말하다가 문득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 안 해도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남성은 침묵했지만 그의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언을 들을 때보다 진심으로 경청받을 때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눈맞춤과 고개 끄덕임 같은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UCLA의 한 연구에서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대화 후 상대방으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얻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청형 침묵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눈빛과 자세, 그리고 존재 자체로 상대방을 안아줍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다.
듣는 침묵은 관계를 치유합니다. 상대방은 이해받았다고 느끼고 나는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다라는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5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찰형 침묵. 한 여성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 손자 좀 봐줄 수 있어? 여성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 주는 이미 병원 예약과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답하기 어려워. 일정 확인하고 내일 연락할게. 친구는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여성은 전화를 끊고 하루 동안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성찰형 침묵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인 사고, 시스템 2는 느리고 신중한 사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스템 1을 활성화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즉각 대답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한 사람들이 감정적 후회를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상황과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즉흥적으로 네 또는 아니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생각할 시간을 갖는 침묵은 나를 지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게요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6장.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수용형 침묵. 한 남성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최근 사업 실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성은 친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수용형 침묵은 상대방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비판받지 않고 수용받을 때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수용적 태도를 보인 대화 상대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침묵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또는 내가 봤을 땐 이게 문제야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언이 아니라 수용이 필요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수용하는 침묵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고쳐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안전함을 느끼고
나는 불필요한 말싸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랬군요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7장. 더 말씀해보세요. 공간 제공형 침묵. 한 여성이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 스트레스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애 키울 땐 이랬는데 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말씀해보세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다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간 제공형 침묵은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비워주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MIT의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대화 중 적절한 침묵과 질문이 상대방의 자기 개방을 촉진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손짓과 말투가 부드러울수록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더 말씀해보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또는 나는 이렇게 했어 같은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지혜의 시작이다. 공간을 제공하는 침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나는 불필요한 충고로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더 들려주세요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열어줍니다.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안전한 공간을 선물합니다. 8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경계 설정형 침묵. 한 남성이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꾸 지난 일을 꺼내며 남성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남성은 처음엔 참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친구는 잠시 당황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관계를 끊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경계 설정형 침묵은 상대방의 공격을 부드럽게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설정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존감도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으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 방식과 경계 설정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침묵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 또는 어른이 참아야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은 모든 덕의 중심이다. 너무 참지도 너무 공격하지도 않는 것. 그 중간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경계 설정형 침묵입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한마디가 나를 지킵니다.
상대방도 선을 알게 되고 나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품위 있는 거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침묵을 살펴봤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침묵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 상대를 차단하는 침묵, 냉소로 무시하는 침묵. 이 침묵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절대 지지 않는 5가지 침묵이 있었습니다. 경청하는 침묵, 생각할 시간을 갖는 침묵, 수용하는 침묵, 공간을 제공하는 침묵, 경계를 설정하는 침묵. 이 침묵들은 관계를 지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상대방을 꺾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말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적절한 침묵 하나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에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참을 수 있는 힘,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싸움을 겪어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했고, 때로는 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적절한 침묵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할 침묵은 어떤 침묵인가? 책임을 회피하는 침묵인가? 아니면 경청하는 침묵인가? 상대를 차단하는 침묵인가? 아니면 공간을 주는 침묵인가? 냉소하는 침묵인가? 아니면 수용하는 침묵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침묵은 도구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방법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